안녕하세요. 송송첼로 송희송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첼로를 시작하셨어요? 유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우셨어요? 뭐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도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말재주도 없고 이런 데서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해서 좀 피했었는데요. 근데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송송수다라는 코너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냥 부담 없이 듣고 아 옛날엔 저랬구나, 옛날 음악이들은 저랬구나, 선생님 시절에는 저랬구나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악에서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제가 배웠던 인사님들이 당연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예술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감명을 받은 그런 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1906년생 프랑스 귀족 출신의 유명한 첼리스트 프레르 프르니에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 대가를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듬해인 여름에 일본의 한 음악제에서 그 교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음악제는 제가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최초였을 거예요. 최초로 앙상블 콩쿠르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외적으로는 크게 세워진 그런 콩쿠르였고요. 앙상블로서는 처음. 그 당시에는 앙상블을 좀 많이 못했어요. 앙상블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다양한 앙상블을 지금처럼 하지는 못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앙상블 콩쿠르이 생겼다는 것도 참 그 당시엔 큰일이었고 그래서 그 콩쿠르에 참가를 해서 입상을 했는데 그 부상이 상금과 함께 여름에 캠프를 보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쿠사츠 음악제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거기에 가게 되면 외국 교수님들께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분이 피에르 프르니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독일 쪽으로 유학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입시를 원서를 넣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고 입학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를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셔야 해서 어렵게 그분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고 어떻게 해서 비자를 받아서 독일을 갈 수 있게 되어서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독일 시험이 7월이었어요. 근데 이 캠프는 8월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데 저로서는 너무 프르니에 선생님이 그 당시 나이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분을 뵙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독일 쪽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일본 쿠사츠 음악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음악제가 열리는 쿠사츠라는 곳은 스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인 중심으로 되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나눠서 음악가들이 악기별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프르니에 선생님은 83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도 넘는 전에 83세는 굉장히 진짜 오래 사시고 노인이셨던 그런 분이신데 사모님이 46세의 일본 피아니스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3번째 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저희한테는 사실 그 당시 쇼킹이셨죠. 나이 차이도 너무 많으시고 또 국제 결혼하시고 그래서 와 이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르니에 선생님이 다리가 한쪽이 소아마비라서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도 타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시고 또 나이도 많으시기 때문에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모든 게 그 와이프한테 의존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와이프께서 이분이 이렇게 손을 탁 들고 만약에 물을 마시고 싶으셔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벌써 이 와이프분이 물을 탁 손에
이렇게 쥐어주실 정도로 아 이분이 뭐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그걸 벌써 탁탁탁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면서 너무 상냥하신 그런 와이프 분이시라고 저희 눈에는 이렇게 비쳤어요. 그렇게 와이프분 말씀을 잘 듣는 정말 보통 때는 선량한 어린이 아이 같은 그런 할아버지 노인 대가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에게서 배운 게 뭐였냐면 수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한 학생이 마음에 드시면 절대로 그 학생을 끝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도 없으시고 해서 빨리빨리 끝내고 점심시간 지키고 저녁시간 지키고 학생들마다 그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어떤 학생이 마음에 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다음 막장 해봐라. 그 다음 막장 해봐라. 이러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이프 선생님은 선생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 그 주최 측에서 진행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또 저희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꼭 메인 메인 그 건물에 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어나시지 않으면 구경을 하고 있던 모든 학생들도 다 못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점심을 같이 굶고 오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님께서 커트를 하시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모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안 놓치고 잘 들으시는 분이 악기를 잡고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면 저 아이는 내가 오늘 될 때까지 고쳐주겠다라든지 내가 하나라도 음악을 더 이 학생한테 넣어줘야지라는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같이 들어야만 하고 그 받는 학생은 굉장히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운이 좋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바하스위트 곡을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제가 마침 푸르니에 선생님 버전으로 된 선생님이 디렉션 하신 그런 곡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본인의 보임과 손가락 번호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해봐라 그러면서 저를 좀 예뻐하게 되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가르침을 너무 몇 시간 동안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름이 너는 이름에 송이 2번이나 들어가서 노래를 참 잘하겠구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참 그 선생님한테 그 바하뿐 아니라 다른 콘체르토도 그렇고 너무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받으면서 그 선생님의 열정과 평소와의 다른 그 이제 정말 나의 남지 않은 삶을 내가 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얼마든지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주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제가 배웠고요. 공연장이 넓은 이제 공연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이고 거기 참가자들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막 너무 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듣기만 하는데 그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이악장의 그 아름다운 설류가 멜로디가 하늘로 이렇게 저는 선생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하고 저런 음악을 노래하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진짜 지상의 음악 같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감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제가 바로 이 캠프를 갔다 와서 바로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이 캠프가 있자마자 2달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소식을 제가 접해 들으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았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가슴속으로 많이 느꼈던 거는 그분의 그 음악을 향한 진정성, 운이 좋게 그분을 만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작지만 첼로나 음악을 공부하는 첼로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러한 음악과 예술에 대한 진실성을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음악가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숭숭첼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루니에 선생님, 대가인 프루니에 선생님을 만났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요, 입학시험에 제가 늦어져서 독일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엔나에서의 유학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